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가 지역에도 K-팝으로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 6년 만에 백지화되며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에는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창원 문화복합타운이 나아갈 방향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유진상 위원장,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조병은 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SM타운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6년 만에 폐기 수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분들은 결과를 놓고 매우 실망이다라고 반응을 또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슈토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다루면서도 지역 한류 문화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참 아쉽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소식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시청자분들 좀 잊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 관련된 방송 한 3번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1년 만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네요. 이 창원 복합문화타운이라는 것은 창원 터미널 옆에 49층, 50층 정도 되는 이제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게 2016년 안상수 시장 때 부동산 개발업체 창원 아티움시티라는 곳에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네. 이게 원래 이제 K-팝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우리가 K-팝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뭐 숙소, 연예인들 훈련 장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신 그걸 이제 무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네. 좀 밀도 높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걸로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 당시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최소 수백억 특혜를 줬다 뭐 이런 소문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 결과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원문화재단에서 또 예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병은 위원께서도 이번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한데 어떠셨습니까? 네,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발표 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했던 게 사실입니다. 먼저 창원시가 전 세계 한류 문화의 어떤 그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창원 시민의 문화생활의 중심의 역할로서 큰 기대를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었죠. 무엇보다 이제 K-팝 오디션, 스타 공연 프로그램들, 또는 한류 스타 소규모 이벤트, 또 전 세계 한류 팬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킬러 네. 콘텐츠 개발과 타운 주변의 확대 개발은 창원 시민들이 아주 부품급을 좀 심어줬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또 지역 문화 예술인들도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정 부분 한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콘텐츠의 개발 능력이라든가 기획 능력, 프로모션, 홍보 능력들을 좀 수습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그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뭐였냐면은 유튜브 등 이제 SNS와 어떤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 한류 문화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전 세계인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대중문화였는데 그런 것들 좀 기획 단계에서부터 간과를 했던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이제 무엇보다 운영과 공연, 전시, 기획 등을 특정 기업에게 일임함으로써 처음부터 이제 창원 시민들과 전 세계 어떤 그 한류 팬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네. 공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창원시에서 창원문화복합센터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저희가 이슈토크에서 다룰 당시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손을 놓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창원시가 강경한 행정적 태도를 좀 보인다면 하반기에는 문을 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좀 했었는데 그때 협상이 좀 잘 안 됐던 거죠. 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창원시가 중재자고 시행사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는 시행사가 있고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는 SM 네. 이렇게 이제 주체가 있는데 2020년 9월에 임시 사용 승인이 됐어요. 이제 건물이 다 지어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행사가 이제 초과 이익 환수를 한 걸 원래 약속대로 하자면 이제 기부 체납을 하고 그 또 기부 체납하면서 거기서 초과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 했던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 업그레이드하고 또 컨텐츠도 제공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SM과 시행사 간 분쟁이 생긴 거예요. 네. 서로 뭔가 이제 이익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서 이제 2021년 2월과 6월 두 차례 또 이제 협상이 무산돼서 개관이 무산이 됐고, SM 같은 경우는 분양 사업에서 얻은 이익 그걸 분명히 당신들이 재투자해서 네. 시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우리 저 이 정도 시설에서는 공연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SM이 주체가 돼서 운영 주체가 돼서 좀 하도록 해달라. 시행사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시행사 주도로 운영을 하도록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SM은 이제 참여를 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하겠다.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걸 이제 창원시가 중재를 해가지고 네. 해결을 하는 듯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해결을 하는 방식이 창원시가 직접 이게 다 받아가지고 관리권을 받아가지고 운영 법인을 관리 위탁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됐건 이제 주인공은 창원시가 되는 거고, 자 당신들이 운영을 해주세요 하고 주는 형식으로 중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익을 조금씩 가져가려고 하는 위탁 업체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무산이 된 거죠. 결국 이제 사실은 그 창원시에서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네. 그 원래 이제 20년간 관리 위탁을 할 것을 5년간 갱신을 하자. 그럼 조금 이제 낫지 않겠느냐 네. 하는 거하고, 사업 주체 당신들하고 민간 콘텐츠 전문가들로 한꺼번에 구성된 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출범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이면에 초과 이익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이 네. 된 거죠. 어쨌든 뭐 시행사와 SM 엔터테인먼트 간 조율이 좀 안 되면서 협상이 좀 실패를 한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이 협상이 좀 순조롭게 돼서 닻을 올렸다면 지금쯤 어떤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뭐 앞서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공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좀 반사 효과를 좀 기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제가 속해 있는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대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는 뭐 연말 연시에는 이게 좀 대관 신청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뭐 안타깝게 탈락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뭐 이 단체들은 공연을 미루거나 또는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공연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또 창원 문화 복합타운이 오픈되면은 일정 부분 창원 시민들에게 그 공연 시설을 좀 개방을 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제공돼서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준 높은 한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근 대도시로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네. 창원 문화 복합센터가 오픈이 된다면은 창원이 어떤 그런 그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 한류 문화 팬들이 찾아주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행사와 SM 엔터테인먼트 간 협상이 결렬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근데 SM타운이라고 쉽게 불러서인지 많은 분들이 SM 엔터테인먼트를 비판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상 책임은 두 곳에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창원시가 이제 실시 협약을 해지한 가장 큰 이유 중에는 SM과 그 시행사 사이 갈등에서 SM에서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컨텐츠를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말 그대로 네. 한류 문화를 홍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치 않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불만을 했는데 거기서 그 이해관계를 풀지를 못했고 SM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이미 경기도에서 한번 똑같은 이 시설을 한류 문화를 하려다가 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경험 좀 살려서 네. 그 융통성을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아, 예, 거의 이제 강대강으로 치달다 보니까 갈등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에서도 한번 똑같은 이유로 좀 실패를 했다고 하면 정말 지금 창원 시민의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SM 엔터테인먼트와 시행자 창원 아티움시티 모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창원시는 두 시행사에 대해서 어떤 좀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앞으로 창원시와 시행사 간에 아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먼저 이제 실시 협약 해지와 동시에 사업자가 납부했던 뭐 협약 이행 보증 101억 원 정도 되죠. 이걸 몰수 조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창원 문화 복합타운 건축물과 일부 토지 등 모든 공공 사업 시설을 창원시로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고 네. 사업 시행자와 운영 참여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미이행으로 발생한 어떤 그 유무용의 피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창원 시민들의 어떤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겠다. 네.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시행사 측은 창원시 소송을 이미 뭐 자기들은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자기들이 손해를 본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주 지루하고 아주 진흙탕 싸움의 그런 어떤 법적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해배상 청구 또 권리회수 조치를 창원시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을 한 후에는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이 될까요? 예, 창원시는 협약 해지와 별도로 뭐 상반기 중에 운영 방향에 대한 어떤 그 용역을 실시해서 확정할 계획이고요. 또 하반기에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해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문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어떤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거 외에도 어떤 K-팝 콘텐츠의 위주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창원형 뭐 글로벌 맞춤형 콘텐츠를 좀 개발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문화 공간을 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창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창원시가 좀 제대로 들어서 뭔가 좀 입체적이고 좀 다각적인 어떤 그런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K-팝에서 이제는 좀 탈피되는 대안을 좀 모색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창원시에서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는데 이 새로운 문화 공간이라고 하면 좀 다소 좀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K-팝을 탈피한 어떤 공간으로 좀 활용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린 공간, 또 참여의 공간, 기회의 공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창원 시민 누구나 좀 우수한 시설을 마음대로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열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어떤 네. 문화 프로그램을 좀 즐길 수 있는 뭐 문화의 어떤 그런 기회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지역의 문화 예술인은 물론이고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좀 실현되는 네. 그런 기회의 공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원 시민 누구나 자신의 문화 예술적 지식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 리터러시 공간으로서의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열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출발 자체가 K-팝을 가지고 이제 뭔가 아이디어 싸움이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봤더니 이 양반들이 지역에 대한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익을 쫓아서 이런 갈등이 생긴 건데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문화인들, 지역 예술인들이라면 과연 저렇게 손을 놓을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예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K-팝이라는 컨텐츠 자체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겠죠. 네. 굉장히 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K-팝 예술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 제공하고 그다음에 부대 사업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로 거듭나도록 뭔가 좀 더 문호를 확장해야 되고 특히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화 공간을 추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2년 반간의 팬데믹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컨텐츠 자체도 새로 구성하고 컨텐츠를 공유하게 하는 방식도 그 팬데믹 이후를 예측해서 새로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재편된 문화를 이제 뉴 콘텐츠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네. 그렇게 거기에 맞는 공간으로 재도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 이제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서 그냥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시의회 통해서 운영 방식 전문가 의견 듣고 또 공론회 거치고 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번에는 실수 없도록 철저히 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세부 내용은 차차 논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이것도 큰 산을 넘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계획은 지금 이렇지만 협약 해지 통보를 받은 아티움 시티 법적 검토를 좀 마쳤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좀 될 걸로 보십니까? 이게 자기들은 이제 책임이 좀 별로 없다. 지금 처음에 협약을 자꾸 변경하고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변경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의 소송을 이제 귀책 사유가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 소속을 하는데 기부 체납이 완료돼야지 운영법인 이제 뭔가를 우리도 해줄 수 있는데 기부 체납 이게 운영법인을 통해서 기부 체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책임부터 물었으니까 네. 이제 순서를 따지는 거죠. 이제 소송을 걸게 되는데 그 소송이 이 원천 무효에 대한 소송보다는 기부 체납 문제에 대한 소송을 먼저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손해배상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법정 공방 아시다시피 엄청 길게 가잖아요, 2, 3년. 이 소송하고는 별개로 창원시는 이 소송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시민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소송을 어떻게 좀 빨리 수습하느냐가 앞으로 성공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창원시도 대응을 좀 꼼꼼히 준비해야겠어요? 네,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좀 많이 큽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간 특혜 또는 뭐 졸속 행정 등의 의뢰가 있었고, 경상남도 감사를 포함해서 뭐 시민사회단체 검찰 고발, 네. 또 공익감사 청구까지 있었던 만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결국 사업 해지라는 결과를 초래한 걸로 보이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차검시가 좀 꼼꼼하게 행정력을 살피지 못한 것도 네. 책임이 있는 만큼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창원시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좀 사업 주체를 좀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업 시행자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그 창원 복합문화타운 시설을 빨리 시 소유로 전환시켜서 네. 창원시가 어떤 이런 그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시민들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와 함께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네. 창원시장으로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후보들에게 이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또 이게 왜 정상화되어야 되는지를 좀 명확히 설득을 시켜서 공약화시키는 것도 창원시가 지금 해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자체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이래서 민선 7기 마무리 시점에 발생한 사안이라 그 결과를 앞으로 좀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창원시의 SM타운과 관련한 입장 앞으로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아까 제가 그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인하는 어떤 운영 주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메타버스, OTT 플랫폼, 온라인, 오프라인 이 완전히 새로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문화 콘텐츠 시장을 6년 전해치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 초기 준비한 콘텐츠는 다 잊어버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변화하기 때문에 뭐 K-팝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아트라든지 게임, 웹툰 뭐 선풍적인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르를 다양화, 융합화해서 새로 재편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출마하실 정치인들은 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융통성에 대해서 다양화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또 공약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을 좀 안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M타운이 꼭 가야 할 목적지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시민과 뭐 지역 문화예술인 각계 전문인들이 모인 어떤 협의체가 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역에 우수한 그 문화예술 인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뭐 이분들에게 어떤 기획, 프로모션, 뭐 홍보까지 체계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키워나가게 해서 결국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 문화의 예술의 발전을 그 이루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지자체장이 당선되면 사실은 그 전에 있던 정책들이 좀 없어지거나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창원이 문화예술이 중심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좀 플랜이 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 분쟁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면서 오늘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